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속속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9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8경기 16팀의 복귀와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승무패 8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개막 라운드가 들어오면서 좀처럼 예상을 할 수 없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이 예상 및 분석을 했던 K리그와 라리가 경기에서 역배픽이 다수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이 투폴 추천픽과 나만의 픽을 잘 조합하셔서 적중이 되셨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K리그 수원FC와 대구FC의 무승부나 이랜드와 부산의 경기를 단통으로 예측 및 분석한 것이 맞아떨어졌고, 페레즈 감독 체제에서 어떤 축구를 구사할지 모르겠는 부산인데, 제가 부산의 안병준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이 안병준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공격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격 축구를 추구를 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앞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칫 부산이 조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건다면 이랜드가 자랑하는 효율적인 역습에 오히려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랜드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고, 헤타페와 발렌시아 경기 같은 경우에도 헤타페 사이드를 예측을 드렸는데 해당 경기까지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축구 승무패의 진정한 매력은 자신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나만의 픽을 구성하고 실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 느끼는 희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축구 마니아, 또 축구 승무패 마니아들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축구, 나아가 축구 승무패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엔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 자료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승무패 9회차 라리가에 들어온 16팀의 복귀와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9회차 살로만 뉴스 라리가 2부 첫 번째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우에스카와 셀타비고의 근황입니다. 우에스카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에이바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는데 최근에 파체타 감독 부임 이후에
한껏 분위기가 살아난 우에스카입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 2승 1무 2패를 거두고 있는데 부상 한 달 만에 돌아온 라미레즈 선수가 복귀전에서 에이바를 상대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근에 라파 미르라는 공격수와 왼쪽 윙백을 보고 있는 하비 갈란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라미레즈 선수까지 복귀전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한껏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는 우에스카입니다. 이 파체타 감독 체제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셀타비고를 1부 리그에서 만나서는 1무 2패로 열세에 빠진 우에스카이고 우에스카의 특징으로는 홈에서 수비력이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홈에서 2승 5무 5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1승 6무 6패를 거두고 있는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과 수비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가 직접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셀타비고의 에이스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가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를 하면서 극적인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이끌어냈는데 이 아스파스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셀타비고의 경기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파스 징계 복귀 이후에 바야돌리드전에서 극장골을 어시스트 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도중에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으로 아쉽게 크로스바를 강타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아스파스 선수의 존재감이 셀타비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 놀리토 선수가 지난 바야돌리드전에서 징계로 결장을 했는데 이 놀리토 선수의 공백도 느껴졌던 바야돌리드전입니다. 이 아스파스 선수가 특징인 것이 우에스카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닙니다. 우에스카를 상대로 3경기에서 4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아스파스이기 때문에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앞세워서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라리가 5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은 1승 3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올 시즌 홈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2무 4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조금은 무승부가 많습니다. 1승 7무 5패로 확실히 홈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홈에서 수비력이 살아나는 우에스카를 그렇게까지 쉽게 꺾을 수 있을지는 의문감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셀타비고의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입니다. 우에스카를 아주 후들겨 패는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패. 이 아스파스 선수가 없을 때는 셀타비고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아스파스 선수가 있으면 그래도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에스카 원정에서도 아스파스 선수의 활약이 절실한 셀타비고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우에스카가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 아무리 꼴등팀이라고는 하나 굉장히 경계가 필요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승무패 9회차 12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다가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3경기 1무 2패 뒤에 1승을 거둔 아틀레티코인데 주앙 펠릭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 펠릭스가 최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컨디션 저하를 겪고 있다가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쐐기골을 넣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는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주포인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최근에 5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아레즈 선수가 침체에 빠진 이유가 비단 수아레즈 선수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올 시즌 아틀레티코가 시메오네 감독이 3백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 이 3백 전술에서는 좌우 윙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윙백을 보는 트리피어 선수는 배팅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지금 피파에서 징계로 인해서
경기에 나설 수가 없고, 이 왼쪽 윙백을 맡던 야닉 카라스코 선수는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윙백으로는 르마 선수가 윙백을 보고, 오른쪽 윙백으로는 멀티플레이어인 요렌테 선수가 윙백을 보기 때문에 지금 자원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렌테 같은 선수들은 오른쪽 윙백에서도 잘해주지만 미드필더 중앙 쪽에서 활약을 할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좌우 윙백 부재로 인해서 3백 전술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고, 오히려 4백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피어 선수가 다음 챔피언스리그 첼시와의 16강 2차전에서는 징계가 끝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특유의 3백 전술이 다시 위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0대2 완패를 당하면서 라리가 첫 패배를 당했었고,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 1무 3패로 레알을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것이 아틀레티코입니다. 홈과 원정에서는 9승 2무 1패라는 동일한 극강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역승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5연승의 상승세를 마감을 했는데, 그 상승세를 마감하게 된 이유가 주포인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슈팅 20개를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단 2개밖에 없었을 정도로 벤제마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소시에다드전이고, 이 벤제마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긴 한데 개인 훈련은 소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전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이 라모스 선수 같은 베테랑 수비수들도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카세미로 같은 베테랑 미드필더진들이 맹활약을 해주면서 꾸역꾸역 승리를 거둬왔는데,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는 벤제마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1패밖에 없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천적다운 모습을 또다시 원정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매치업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선수는 왼쪽이 주앙 펠릭스, 오른쪽이 카림 벤제마입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 선수가 최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에 컨디션 저하가 있었는데,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둘 때 쐐기골을 넣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가 부진한데, 이 주앙 펠릭스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만 마드리드 더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이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올 시즌 3백 전술을 플랜 A로 가동을 하면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쾌속 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핵심 윙백 자원들이 이탈을 하면서 3백 전술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고, 이 아틀레티코의 별명인 꼬마 자동차처럼 굉장히 맥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하락세에 빠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레알을 상대로도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 역시 주포인 벤제마 선수가 빠지면서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무기력하게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벤제마 선수가 최근에 개인 훈련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전에는 출전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 9회차 현미경 분석에서 이 카림 벤제마 선수의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마드리드 더비는 최소 2포를 잡아야만 적중에 가까울 수 있는 상당히 팽팽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소식은 승무패 9회차 13번 경기로 들어온 소시에다드와 레반테의 근황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추가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포르투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한 골을 추가를 하면서 올 시즌 라리가 7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레알전 선제골을 넣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좋지 못했던 흐름을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레반테 원정에서는 소시에다드가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6차례 맞대결 흐름 속에서 2승 2무 2패로 팽팽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소시에다드가 레반테를 상대로 1승 1무로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레반테와의 홈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목표로 열심히 싸울 것 같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비교적 고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레반테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레반테 같은 경우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가 홈에서 4승 7무 2패로 패배가 단 2차례밖에 없는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5패로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레반테입니다. 레반테 역시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전 빌바오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1승을 거둔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레반테가 경기력 자체는 결코 소시에다드에게 밀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금요일 새벽에 빌바오와 컵대회 홈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소시에다드가 레반테보다는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레반테의 최근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선수는 데 프루토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3골 7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프루토스 선수와 함께 모랄레스, 마르띠라는 베테랑 공격수들이 이른바 삼총사 역할을 하면서 레반테의 빠른 측면 공격과 역습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시에다드 전에서 마르띠와 데 프루토스가 나란히 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를 만나는 일정 속에서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테가 오는 금요일 새벽에 빌바오와 컵대회를 치르는데 이 컵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고 또 어떤 선수가 얼마만큼 출전 시간을 소화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레반테의 아주 잘생긴 청년입니다. 데 프루토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는 2018년에 레알 마드리드 B팀에 소속이 됐을 정도로 굉장한 유망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워낙에 레알 마드리드에는 걸출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바야돌리드 같은 데로 임대를 떠났었고 이 레알 마드리드에는 자리가 없어서 올 시즌 레반테로 이적을 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와 어시스트 순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데 프루토스 선수가 소시에다드와의 맞대결에서도 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절정의 경기력과 골 감각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레반테를 상대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꺾을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레반테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중반기부터 홈에서 꾸역꾸역 승점을 쌓더니 지금은 우리가 흔히 국내 팬들이 레반테를 애칭으로 부를 때 레반테와 아반떼를 조합해서 레반테라고 부르는데 레반테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쑥쑥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 팬들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최근면이나 팀의 명성 면에서는 소시에다드의 승리가 조금은 더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경기력 자체로만 보면은 소시에다드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레반테이기 때문에 빌바오와의 컵대회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에 현미경 분석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9회차 살로만유스 라리가 2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그라나다의 근황입니다. 빌바오가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빌바오가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주전 센터백인 마르티네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 수비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이 직전 리그 경기에서 레반테를 만났는데 금요일 새벽에 레반테와 컵대회 4강에서 또다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열세가 예상이 되는 빌바오입니다. 지난 9월 그라나다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3승 3패의 굉장히 난타전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맞대결 구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빌바오가 올 시즌 홈에서 훨씬 더 원정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체력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주전 중앙수비수인 마르티네즈의 퇴장 징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마르셀리노 감독이 잘 고민을 해오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가 최근에 직전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2승 3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에르타스라는 2선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에이스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직전 엘체전에서 무려 23경기 만에 라리가 올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하면서 부활의 날개짓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7골 3도움이나 올려줬던 자원이라는 점에서 푸에르타스가 좀 더 분발을 해야 그라나다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라나다가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팀인데 홈에서는 7승 3무 3패라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만 가면은 2승 3무 7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빌바오를 상대로 그라나다가 얼만큼 경기력이 나올지 의문이 가는 매치업입니다. 다만 빌바오가 컵대회를 병행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그라나다가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터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빌바오의 베테랑 공격수 라울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베테랑 공격수인데 오사수나 유소년 팀에서 성장을 했고 한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던 선수인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관록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까지 병행을 하게 됐고, 빌바오에서는 지금 이냐키 윌리엄스라는 선수와 함께 4-4-2 전형에서 투톱을 이루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라울 가르시아 선수가 마르셀리노 신임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면서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빌바오와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선수이고 이 헤딩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상황에서의 헤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뚝배기 한방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골을 넣어주고 있고, 특히 빌바오가 최근에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꺾고 슈퍼컵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컵대회에서도 꾸준하게 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로서는 그라나다전을 앞두고 이 라울 가르시아 선수의 머리 뚝배기 한방에 기대를 걸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9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8경기 16팀의 복귀와 프리뷰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1부를 통해서 4경기 8팀의 복귀와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부를 먼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9회차 관련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